안녕하세요.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훈이나루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 리뷰와 경기 후 팬들의 반응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밤 브라이튼 홈구장에서 있었던 처참한 결과는 토트넘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반 13분 골 장면입니다. 33번 벤 데이비스를 주목해보시면 앞쪽에 있던 베일에게 수비해달라고 수비 방향을 손짓합니다. 하지만 베일은 볼이 가는 방향을 보고는 앞쪽으로 다시 나가죠. 이때 데이비스가 침투해가는 브라이튼 공격수를 보고 뒤늦게 따라가지만 속도가 느린 데이비스는 따라가다가 어쩔 수 없이 골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벤 데이비스는 토트넘에서 주로 후방 지원형 레프트백과 센터백을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침투하는 성향이 아닌 뒤에서 얼리 크로스를 더 선호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레길론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죠. 부상으로 인한 레길론의 부재가 상대방에게는 기회로 여겨져 계속 오른쪽을 공략당하는 모습입니다. 경기 전 알비온은 이미 약속돼 있던 플레이인 것처럼 집요하게 오른쪽을 고집하였습니다. 브라이튼의 오늘 경기 히트맵을 보시겠습니다. 왼쪽보다는 오른쪽 즉 데이비스 쪽의 색깔이 더욱 진하고 활동 범위가 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의 히트맵입니다. 상대방 지역의 골대 근처 활동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전반전 단 한 개의 슈팅만을 기록했는데 베르바인의 이 슈팅 또한 멀리 벗어나는 공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브라이튼은 16개의 슈팅을 때리는 동안 토트넘은 8개의 슈팅을 때리는 데에 그쳤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케인의 부상으로 3주간 공백이 생긴 토트넘은 손흥민의 집중 견제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높이가 높지 않은 토트넘이기에 의미 없는 크로스만 올리다가 시간만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끔 좋은 경기력을 보이던 오리에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교체된 후 브라이튼전에서 명단 제외되었고 윙크스 또한 경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이어도 리버풀전에 좋지 못한 활약으로 무리뉴를 실망시켰고 브라이튼전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8번의 리그 경기 중 4번의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무리뉴의 입장에서 보면 단지 30경기에서 5패를 기록했을 뿐이죠. 하지만 최근 팬들의 반응은 무리뉴에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장 입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팬들의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SNS뿐인데 역시 시끄러운 이야기가 오고 갔죠. 브라이튼과의 패배 이후 SNS에서는 무리뉴 시대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성적으로 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격의 창의성 부족입니다. 중간에서 패스를 찔러 넣어줄 선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비와 천가를 부르던 시즌 초반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한 팬은 조제 모리뉴 감독을 경질하고 프랭크 램파드 전 첼시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링크업 플레이와 빠른 움직임, 오버래핑, 예리한 패스 등은 토트넘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그러면서 모리뉴 감독은 경기 상황에 반응하는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이런 접근 방식이 과거에는 성공적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토트넘은 한심한 공격대이며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경우 그가 브라이튼전에서 부상으로 빠진 케인을 대신해 원톱에 배치되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보다 스트라이커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베일, 베르흐베인 등 동료들이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해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일정은 첼시, 에버튼, 맨시티, 웨스트햄,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그리고 웨스트브롬과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무리뉴는 선수단의 적절한 조합을 찾아야 하며 그가 배제한 선수들과 어떻게 해서 팀을 꾸려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축구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